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게 더빙이 된 것처럼 목소리가 펴지네요. 네, 반갑습니다. 논리원 연수 시간인데, 이번 주는 제가 예고했듯이 실시간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실시간을 팀즈를 통해서 실시간 하는 게 아니라, 이번 강의는 여러분들 딱 10시에 모이라고 했는데, 10시에 되면 유튜브 주소를 그때 알려줄게요. 그럼 그때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시청하게 됩니다. 요걸 영상 찍은 거거든요. 영상 찍은 걸 시청하고 나서 끝난 다음에는 과제가 주어질 거예요. 뒷부분에. 그럼 그 과제를 실시간으로 몇 분 정도까지 해서 사이버 캠퍼스에 과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게 오늘 강의가 실시간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걸 나중에 보고 나중에 과제를 올리게 되면 오늘 실시간 참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출석한으로 인정하기가 어렵게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걸 잘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실감나게. 이거는 왜 그러냐면 나중에 오랫동안 보면서 자료를 찾으면서 쓰는 게 아니라 실제로 쓰는 과정이에요. 오프라인에서 했어도 제가 지금처럼 설명을 하고 자 지금부터 예를 들어서 뭐 80분 또는 60분 이렇게 쓰기 논술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실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자료를 준비해달라고 했어요. 답안지. 논술 답안지를 작성해 달라고 했고 그거를 워드할 게 아니라 손으로 쓸 거니까 그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이 참여해 주면 되겠습니다. 미리 이거는 4학년 대표를 통해서 전달이 됐을 겁니다. 오늘 강의 한번 주제 볼게요. 제목 한번 볼까요? 교직 논술 작성 실습 1이에요. 왜 2라고 했느냐? 앞으로 2도 있고 3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계속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2주씩 패턴이 돼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번 주 4월 6일이 들어가 있는 주, 첫 주에는 작성을 실제로 해보고요. 이걸 여러분들이 자료를 올리게 되면 다음 주 4월 13일이 들어가 있는 주에는 여러분들이 상호평가를 하게 됩니다. 상호평가 팀은 4월 13일에 오픈이 됩니다. 우리가 총 28명이 수강하기 때문에 4명씩 한 조가 돼서 7개 조, 빨주노초 파남보 이렇게 해서 7개 조가 돼서 조끼리 상호평가를 하게 됩니다. 상호평가가 꽤 오래 걸릴 수 있어요. 적어도 몇 명 걸 읽어야 되냐면 내 거를 포함해서 다시 4명 걸 읽고 또 평가서를 제출하라는 거 하게 됩니다. 그건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히 안내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그 다음에 한번 예를 들어서 교직 작성 실습 2는 언제 이루어지냐면 4월 10일에 이루어지겠죠. 그 다음에 평가하는 건 4월 27일. 그 다음 5월은 아직 확정을 안 잡았어요. 3도 준비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로는 5월 4일에 실습 나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5월 4일에 나가서 언제 끝날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것도 확정되지 않은 게 3월 말에 공문이 왔는데 교육부에서 실습을 2주를 할 수도 있다라고 왔기 때문에 학교에서 2주만 와도 된다라고 하면 또 어떻게 여러분들 실제로 그 학교에 가는 시간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2주는 온라인으로 중앙교육연수원이나 이런 곳에서 온라인 컨텐츠를 통해서 간접 실습 또는 학교에서 교원 양성기관이거든요. 여기에서 실습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 실습과 관련된 건 제 과목은 아니고 유브라 교수님이 담당하는 과목이기 때문에 아마 거기서 자세히 안내가 있을 겁니다. 그거에 잘 참고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혹시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공부한 걸 다시 한번 곁들이기 위해서 이 화면에 이걸 넣습니다. 기나요? MECE 떠오르나요? 네. 이번 옆표 떠오른데요. 고맙습니다. 네, 독서의 방법을 가지고 예를 들었었습니다. 그러면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MEC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자, 독서의 방법 4가지를 제가 얘기해 볼게요. 다시 한번 사실적이에, 추론적이에, 추리적이에, 비판적이에입니다. 자, 이 MEC에 할 때 적합한지 한번 볼게요. 자, 어디에서 걸리나요? MEC에서? 네, 여기 중복되지 않고 일단은 좀 걸리네. 어디가 중복된 거죠? 추론적이에요, 추리적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 또 있네. 예를 들면 G에 걸리는 부분 전체로서 누락이 없어야 되는데 뭐가 빠졌죠? 우리가 2015 개정교육과정에 의하면 창의적 이해가 빠졌습니다. 물론 2015가 아닌 다른 교육과정으로 하면 사실적 이해, 추론적 이해, 비판적 이해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걸 근거로 해서 쓰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죠.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자, 이거 예를 들어서 여기에 A1에 사실적이에요. A2가 추론적이에요. A3가 비판적이에요. 그 다음에 A4가 창의적이다. 그러면 위에는 뭐가 돼야 될까? A에는? 그렇죠. 독서의 방법. 우리 교육과정에 나오는 용어로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는 뭐 독서의 전략, 뭐 독서의 기능 이런 거 하게 되면 여기에는 뭐가 주어지냐? 그거는 결국 뭐에 대한 얘기냐? 독서.
또는 읽기라는 부분이라고 제시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구조화시키는 거에 배웠던 겁니다. 무슨 책이었나요? 로지컬 라이팅. 대답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는데 한번 떠올려보면 되겠습니다. 물론 특히 로지컬 라이팅을 읽은 사람은 좀 더 알겠지만 그래도 설명은 잠깐 했었습니다. 안 읽은 사람. 여러분들 로지컬 라이팅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한 건 언제 하게 되냐? 여러분들 장기 과제 아마 준비를 하고 있을 겁니다. 자기가 읽은 책을 소개하기 영상, 유튜브 영상을 찍을 건데 이건 미션이에요. 이건 미션인데 아직 팀을 결정해 주진 않았어요. 이 팀을 가능하면 실습 나가는 학생들 시기에 맞춰서 하려다 보니까 실습이 결정이 안 되니까 아직까지 못 주고 있습니다. 특히 로지컬 라이팅에 A라는 학생과 B 학생이 맞춰서 이걸 어떻게 소개하는 영상 둘이 나와서 찍을까 미리 구상해두고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구상. 둘이 이제 협동하는 걸 하게 되겠죠. 가능하면 지금은 서로 오프라인 만나는 걸 잘 못하게 하니까 온라인에서 참여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마 실습 관련은 아마 다 다음 주 정도 결정되면 그때쯤 여러분들한테 제시할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만들 수도 있을 겁니다. 그걸 합친다든지 아니면 뭐 편집을 어떻게 잘 한다든지 그런 여러분들 기법은 나중에 할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우리 강의입니다. 1번부터 7번까지였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아까랑 약간 느낌이 비슷합니다. 우리 7개조라고 했어요. 7개조. 그래서 7번으로 억지로 만들었어요. 억지로 하니까 좀 그런데 자연스럽게 만들었어요. 자, 1번은 전시학습 상기입니다. 우리 수업 시간 했던 거로 치면 여러분들 실습 가서도 많이 하게 될 텐데 그 다음에 2번, 3번, 4번, 5번, 6번까지는 뭐가 주로 되는 거냐면 전개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7번은 정리 부분이에요. 어떤 걸 해야 되는가, 과제 제시 또는 차시 예고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수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아까 MEC나 So What 이런 걸 했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배운 거의 핵심을 오늘 가져왔습니다. 혹시 이거 기억나나요? 이거 읽었던 기억나나요? 대답이 없지? 네. 요거 전에 요거 배운 적 있어요. 두 가지. 글쓰기의 중요성. 요건 제가 등장하지 않았어요. 저보다 인물은 조금 안 되지만 말은 굉장히 더 잘하시는 유시민 작가나 다른 분을 통해서 봤습니다. 기억나나요? 그 다음에 글쓰기의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도 제가 등장하지 않고요. 유시민 작가랑 또 누가 등장했냐면 예, 누구죠? 그 사람은 우리가 쓰는 교재. 물론 다는 아니지만 쓰는. 예, 강원국의 글쓰기 있었죠? 예. 뭐 대통령이 글쓰기 썼던 사람들 그 책에서 글쓰기 두려움을 어떻게 하면 되는가라는 부분을 통했습니다. 이 부분은 두 가지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교직 논리와 논술은 두 가지 목적을 다시 가진다고 했죠. 하나는 내가 스스로 논술 능력, 논리 능력을 키우는 것과 두 번째는 지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상, 제가 보여줬던 영상은 내 스스로도 볼 수 있고 이거를 내가 논리 논술과 관련된 수업 또는 뭐 수기 수업을 한다든지 할 때 어떻게 활용할지라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참고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활용할 수도 있고 이런 수업자를 쓸 수 있습니다. 만약에 당장 이번에 실습 나가서 쓰기 수업이 있다. 그럼 그 쓰기 두려움을 갖던 뭐 동기과제라든지 아니면 본문 자료를 쓸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활용할까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해설 과정에서 두 번 보라고 했었습니다. 자, 세 번째가 이거였습니다. 클리어4, 스타일4, 클리어 랭귀지였어요. 제목은 명쾌하게 글 썼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나왔던 것이 있습니다. 글쓰기의 6가지 원칙. 대충 떠오르는 거 하나라도 얘기해볼까요? 서술어와 주어를 가까이 두는. 서술어가 먼저 나오네요. 뭐가 먼저 나오면 되죠? 주어와 서술어 또는 뭐 수식해주는 것과 피수가 가까운 거겠다. 목적어와 서술어가 가까운. 일단 그것만 잘 해도 된다라겠고 그거에 대한 실습을 해보면서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프린트를 가지고 했으면 좋겠죠? 한번 떠올랐으니까 실제로 잘했는지 봅시다. 과제가 있었는데 했나요? 네. 이제 셀프 캠퍼스 제가 확인을 하면 되니까 과제가 다 올라왔더라고요. 과제에서 써서 내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한번 볼게요. 실습 4개가 있었는데 4개 중에 2개만 합시다. 오늘 시간 많지 않고 원래 그 과제 확인입니다. 이걸 수업 과정에서 과제 확인이라고 부르실 수 있어요. 자, 학생과 동창들 사이에 소속감을 심어주고 인기 스포츠를 육성하며 학교의 인지도를 높이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대학 스포츠는 고등교육의 목적을 훼손한다. 이게 좀 굵은 글씨로 되어 있었어요. 있는 그대로 프린트 줬던 그대로인데 여기서 주어가 뭐죠? 주어? 대학 스포츠는. 그럼 여기 제목이죠. 배경을 설명하는 절. 대학 스포츠를 설명하는 절이 어디까지입니까? 앞에요. 그거 다요. 너무너무 복잡해요. 이해는 되겠지만 어떻게 바꾸면 좋을까? 그 다음에 이런 거 있습니다.
새로운 정보와 기존 정보가 있으면 뭐를 먼저 써주면 좋다고 그랬죠? 기존 정보를 먼저 써주고 새로운 정보. 왜 스키마라는 부분에서 배웠습니다. 이거 가지고 어떻게 바꾸면 좋을지라는 게 실습 2였고요. 실습 3도 한번 읽어볼게. 훈련과 시합에 시간을 쏟아야 한다는 이유로 학업에서 특별한 배려를 받는 대다수의 대학 소속 운동선수들이 고등교육의 질을 높이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이것도 주어는 읽은 글씨로 되어 있는 대학 소속 운동선수들이. 그 다음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단순 주어냐 전체 주어냐라는 말이 있었는데 그거 가지고 풀어보자는 힌트였습니다. 자, 그럼 잘 썼는지 볼게요. 똑같은 거예요. 고쳐쓰기를 이렇게 써내면 좋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 써냈겠죠? 네, 대답했는데 안 해주는데 자, 주어를 앞으로 왔습니다. 가능하면 주어를 앞으로 오면 좋다고 그랬죠. 대학 스포츠는 뭐를 한다? 소속감을 심어준다. 스스로 하나이죠. 대학 스포츠는 뭐 한다? 고등교육의 목적을 훼손한다. 라고 하게 되면 훨씬 더 쉽게 익힌다고 합니다. 위와 아래를 한번 비교해 볼 수 있어요. 물론 다르게 고치는 방법도 있지만 그건 하나의 예시를 가져왔습니다. 그렇죠? 밑에도 마찬가지. 뭐 해야 된다? 운동선수들은 받는다. 하지만 뭐 하기도 한다. 자, 우리 혹시 3학년 때 배웠던 이독성도 떠오르나 모르겠어요? 이독성에서 이독성을 좀 쉽게, 글을 쉽게 하는 방법은 뭐였냐면 문장을 단순하게 하면 좋다라고 그랬습니다. 문장의 길이가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데 이것도 아예 주어를 앞으로 가져오면서 문장을 2개로 바꿨어요. 그래서 대학 소속 운동선수들은 배려를 받는다. 하지만 뭐를 하기도 한다라고 하게 되면 훨씬 더 편안하게 익힐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건 언제 주로? 아까 이런 건 주로 언제 우리 작업이 이루어질까요? 우리가 보통 태고라고 하죠. 고쳐쓰기 때 주로 많이 이루어지는 활동이긴 합니다. 물론 고쳐쓰기 전에 이걸 처음부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쓰면 좋겠죠. 그래서 명쾌하게 글쓰기라는 부분을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거 들어갈게요. 첫 번째 있습니다. 교직논술 왜 알아보려고 하죠? 교직논술 왜 써야 되죠? 누군가 답하더라고요, 작년에. 시험에 있잖아요. 제일 명쾌할 수도 있어요. 아마 없으면 안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시험에 있는 거 되게 중요하잖아요. 우리 고등학교 수업을 잘 생각해보면 시험에 없는 거는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었던 적도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교직논술을 통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그냥 제가 한 10년 전에 나온 책에서 가져왔습니다. 말은 되게 멋있어요. 보세요. 지식과 경험의 논리적인 사고력, 합리적인 판단력이 함께 어울려서 피어나는 꽃이 농술이래요. 아우 예쁘네요. 근데 우리는 꽃이 별로 보고 싶지 않은 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해야 되는 거고 특히 국어교육을 전공한 학생들은 논술은 뗄래야 뗄 수 없죠. 수학하는 학생들이 논술 못한다면 조금 이해하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수학도 잘 해야 되는데 국어에서 논술 못한다 그러면 그럼 국어 선생님 맞아? 라고 더 이렇게 물음표를 던지는 경우가 있죠. 이런 말도 있어요. 되게 재밌게 봤는데 교직논술은 수능형의 빈칸 채우기다. 우리 크로즈 빈칸 채우기 검사 기억나나요? 네, 그거랑 비슷하게 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제시문을 잘 읽고 분석하여 제시문에서 알 수 있는 힌트를 그대로 패러프레이즈, 영어니까 패러프레이즈 쓰네요. 이제 단락을 잘 만들어서 답안을 맞추기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그대로라고 했어요. 요거는 지금도 왜 이걸 내가 가져왔느냐? 앞으로 제시할 교직논술은 거의 이거와 같습니다. 이거를 벗어난 경우가 거의 없어요. 이거를 벗어난 경우는 2020년 초등논술에서 이걸 좀 벗어났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제시문이 있죠. 뒤에 이제 예시가 나오는데 제시문이 있고 뒤에 몇 점이 나오면 이 몇 점이라는 부분이 거의 단락을 다 만들어준 거거든요. 그대로 거의 따라 쓰라고 하는 건데 2020년에 한 번인가는 그게 거의 제시되지 않고 내가 재구성 처음부터 그냥 창의적으로 구성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까지 중등에서는 이거를 벗어난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올 정도이기도 합니다. 또 다른 책을 보니까 분석력, 독해력, 교육적 용어 숙지 다양한 아이디어가 있어야 논술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건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들 교직논술이라는 것을 요즘 사이트에서 검색하면 나오는 것들 중 하나, 그 중에 이 부분 잘 기억해 주세요. 교직논술은 수능형의 빈칸 채우기 같다. 무슨 얘기냐? 제시문이나 배점에 거의 모든 형식과 구조가 나와 있고 뭐 써야 되는지 나와 있다. 뭐 써야 되는, 채워야 되는 건 내가 이제 지식적으로 공부해야 되는 것도 있고 기능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한번 볼게요. 2020년입니다. 굉장히 난이도인 거. 아직 이걸 처음 본다라고 하면 조금 관심도가 덜한 거예요. 한번 찾아봤어요. 이거. 작년에 뭐가 나왔는지. 중요한 점은 있죠. 작년에 나왔던 점 안 찾아본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임용 특강 같은 거 하면서 제일 얘기했던 게 뭐냐면 작년에 나왔던 건 앞으로 3년 동안 안 나온다. 뭐 그렇기 때문에 안 찾아볼 수도 있는데 한번 찾아보도록 있겠습니다. 자, A교사, B교사 이런 식이에요. 딱 한 페이지로 제시가 되는데 앞에 이게 제시문이고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오게 되면 이렇게 제시문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제시문 두 개만 예를 들었네요. 2017년 이렇게 제시문은 두 가지 형태의 반영되면 이렇게 표로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또 이렇게 약간 구성되게 그림과 같이 구성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는 A교사, B교사가 대화 형식으로 주고받는 게 있고요. 또는 좀 풀어쓰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거는 배우게 되는데 이렇게 되는 부분입니다. 자, 여기에 나와 있는 부분은 2017년은 여러분들 2021년 빨리 보는 사람 2021년을 보기 때문에 여기에 나왔던 컨텐츠는 쓸 수도 있습니다. 생각으로 아까 2020년에 대한 건 여기에 나왔던 물었던 건 잘 안 쓸 수 있겠죠. 한번 이건 여러분들이 찾아보면 되고요. 여기서 풀어보지는 않을게요. 여기서 이런 문항들이 있더라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나오게 되죠. 자, 배점. 요거와 20년과 27년 거의 배점 구성을 쓴 겁니다. 그 밑에 일부러 달지 않은 거 따로 놓은 건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배점 구조가 보면 거의 똑같습니다. 자, 논술의 내용이 15점, 논술의 내용이 15점. 그렇죠? 그 다음에 논술의 구성 및 표현이 5점, 여기도 구성 및 표현이 5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이거를 왜 이걸 가져왔느냐? 이거에 뭐가 아까 얘기했던 뭐라고 그랬죠? 논술은 빈칸 채우기라고 했죠. 답이 나와 있는 겁니다. 자, 여기에 뭡니까? 첫 번째 논술의 내용. 20년가라고 보면 뭐를 쓰라고 되어 있냐면 비구치키의 지식론과 지식론에 대한 한 가지와 학생의 연말 각각 한 가지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B교사가 한 일, C교사가 한 일, 그 다음에 스타이노스로 웬스가 한 일을 썼어요. 그럼 몇 가지를 쓰라고 한 거예요? 네 가지 쓰라고 한 거죠. 그럼 무슨 얘기냐? 본론을 4개 쓰라는 얘기예요. 본론을 4개 쓰라는 얘기는 몇 개 달라고 구성하라는 얘기냐면 4개 달라고 구성하라는 얘기가 돼요. 이게 간단한 얘기예요. 자, 1. 그러면 본론이 있으면 당연히 그 앞에 뭐가 있겠어요? 서론. 그렇죠. 서론이 있겠죠. 서론은 달라고 보통 우리가 몇 개로 하죠? 한 개 달라고 해요. 한 개 달라. 그 다음에 본론까지 끝나고 나면 결론이 있겠죠. 결론도 몇 개 달라고 하게 되죠? 한 개 달라고 해요. 그러면 총 몇 개 달라고 이 논술을 쓰라고 지금 제시해주고 있냐면 6개 달라고 해주는 거예요. 그럼 단락 구성은 굉장히 편한 겁니다. 그렇죠? 단락 구성. 이따 답안지 보면 알지만 답안지에 이렇게 줄이 쳐져 있거든요. 그래서 딱 여기에 이 정도의 분량을 쓰면 되겠구나라는 걸 미리 구상해서 쓸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답안지 나중에 뒤에 볼게요. 답안지가 총 8개 칸으로 구분되거든요. 앞면, 뒷면 해서 8개 칸이면 제일 단순하다 그러면 앞면만 쓰면 조금 점수 갖기 힘들어요. 제가 논술 채점을 예전에 한 적이 있는데 앞면만 쓰면 그래요. 그럼 뒷면까지 가야 된다. 그럼 뒷면이다 그러면 여기 붉은 글씨, 점선이 있고요. 붉은 글씨가 있어요. 나중에 답안지들 지금 가지고 있는 거 보면 돼요. 그럼 적어도 제일 구상하기 힘들다라고 하면 붉은 글씨를 한 단락씩 그냥 잡으면 돼요. 그럼 총 6개 달라 써준다고 생각하면 돼요. 물론 내용에 따라 내가 더 자세한 건 많이 쓰고 좀 모르는 건 조금 쓸 수도 있지만 그 분량이 너무 차이 나면 읽는 사람이 볼 때 얘는 잘하는 것만 많이 쓰고 뒤에 못 썼다 그러면 감점될 요소가 있으니까 가능한 분량을 비슷하게 이 단락들의 분량을 비슷하게 해주면 돼요. 단 여기 있습니다. 분량도 혹시 적게 하면 뭘 적게 하느냐 요겁니다. 여기 보면 3점이 있어요. 보통 아까 15점이라고 했으니까 4개 단락이니까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4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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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점으로 이루어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구성해야 되는가입니다. 그래서 각각 한 개씩이라고 하면 몇 개를 써야 되는가라고 합니다. 근데 한 개씩 쓰라겠어요? 이거는 한 개씩 쓰라겠는데 두 개를 쓰면 앞에 쓰는 한 개만 가지고 계산해요. 뒤에 두 번째 쓴 거는 계산하지 않기 때문에 뒤에 것까지 열심히 쓸 필요는 없어요. 확실한 하나만 쓰게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교준 논술 말고 임용 시험에 서술형을 할 때도 마찬가지 구조가 되죠. 이것도 한번 볼게요. 똑같이 봅시다. 이것도 몇 개입니까? A 교장이 하는 일, B 교사가 하는 일, C 교사가 하는 일, D 교사가 하는 일 뭡니까? 다 이것도 똑같이 4단락이에요. 이 패턴인데 이 패턴이 거의 바뀌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논술 형식이 5점이다라고 했습니다. 특히 형식 중에 표현의 적절성은 뭐냐면 용어라든지 아니면 아까 우리가 검색했던 명쾌하게 글쓰기라는 부분에서입니다. 즉 그 형식과 관련되고 이거는 무슨 얘기냐?
논리적 연계가 잘 됐다는 얘기는 지금 이렇게만 잘 해놔도 논리적 연계가 거의 2점을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서 여러분들이 부드럽게 잘 연결하는가의 문제입니다. 이것만 구성해내도 당연히 구현 방식의 연계는 논리적 구성이 잘 되어 있는 거라서 서론본론에 잘 쓰는 부분과 관련이 되는 부분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이거 볼게요. 자, 이거 아까 얘기했던 패턴이었죠? A 교사 학생들은 이렇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A 교사 학생들은 이렇게 해서 아까 얘기했던 교사들이 서로 말을 주고받는 대화 형식의 구성이 됩니다. 이건 여러분들 잘 봐야 돼요. 이거 왜 따로 제시했을까? 아까와 다르게? 나올 수도 있어. 네, 이거는 잘 보는 것도 아니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곧 써야 될 것. 자, 연필도 준비했죠? 볼펜 준비했죠? 네. 예. 이따가 혹시 쓸 때도 주의 주겠지만 볼펜 준비해서 쓰게 되는데 연필로 쓰지는 않으니까 볼펜 준비해서 쓰는데 화이트 쓰지 않고 틀리게 되면 뭐 하게 되냐면 두 줄 긋는 연습도 해줘야 돼요. 화이트 쓰는 일은 거의 화이트를 못 쓰게 돼 있으니까 자꾸 연습을 해줘야 돼요. 자, 요거 잘 한번 읽어주면 좋겠습니다. 요거는 별도 파일을 여러분들한테 제공했어요. 자, 사이버 캠퍼스에 자, 다 받았죠? 네. 네. 같이 안 보이는 거 아니죠? 미리 받아놓고 있을 거 출력해놓고 있을 수도 있는데 이거는 미리 좀 제공할게요. 혹시 이거 보면 떠오르는 게 있는데 혹시 그 대표를 통해서 미리 좀 공부하라는 게 있었는데 기억나네? 4가지를 좀 공부했으면 좋겠다고 했던 게 있어요. 뭐 PBL, 문제중심학습 공부했으면 좋겠고 또 뭐 공부해라고 했었죠? 평가. 예, 평가에 대한 거 좀 공부했으면 좋겠다 했고 교육과정 모형에 대한 거 있었고 하나 교내정학. 제가 잘 알아봤더니 교내정학은 행정에서 배웠어야 되는데 안 배웠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검색해서 좀 미리 좀 찾아봐 줬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볼게요. 자, 이게 여러분들이 써야 되는 겁니다. 그럼 지금 왜 공부를 하겠는지 오죠. 자, 교육과정 모형을 이따가 쓰겠습니다. 여기에 써야 되는 거죠? 맞나요? 됐죠? 여기 달라 첫 번째가 되겠죠. 교육과정 모형. 근데 누구 거? 누구 거? 네. 워커. 들어봤나요? 네, 들어봤을 거고 갑자기 지금 검색하면 안 됩니다. 우리 글을 쓰는데 지금 검색하면 안 돼요. 지금 검색해서 옆에다 놓고 뭐 혹시 책 하나 휴대폰으로 검색하고 하나 가지고 쓰지 않고 내가 아는 상태에서 써야 내 실질적인 능력을 알 수 있어요. 내가 다 검색해서 검색한 걸 다 쓰게 되면 내 능력을 정확히 알 수 없어요. 쉽게 말하면 어떻게 보면 지금은 모의고사 첫 번째 본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뭘 써야 될까요? PBL. PBL의 학습자의 역할과 PBL의 문제의 특성. 요거 실제로 나왔을 때 무척 좋아했어요, 예전에. 1사학번들이 교직연수를 처음 볼 때 이거 딱 했거든요. PBL을 2번이나 했거든요. 언제 했냐면 평가론 시간, 4학년 2학기 때 평가론 시간에 했고 또 3학년 1학기 때 교재 만드는 걸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공부 안 했는데도 자연스럽게 그냥 경험으로 쓰게 됐어요. 그때 그 학생 논술 점수가 19.66, 19.7 나왔어요. 20점, 20점, 19점 맞는 바람에 만점을 놓치긴 했는데 거의 만점을 가깝게 썼던 학생이 있습니다. 그때 고백하면서 PBL에서 이렇게 효과를 본 적도 있습니다. PBL 따로 공부 안 했을 텐데 근데 지금은 이제 이게 나왔기 때문에 더 공부하는데 그때는 PBL이 이렇게 딱 핫 이슈가 되지는 않았을 때였거든요. 이렇게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평가 유형의 명칭. 평가 유형 우리가 이건 사실 평가론 시간에 좀 더 배우는데 평가론 들은 학생도 여기 한두 명 있는데 평가론에 뭐냐면 우리가 얘기하면 그냥 규준이냐 준거냐 말고 다른 말을 쓴 적이 있어요. 능력 참조다. 또 성장 참조다 이런 말. 새로운 핫 이슈라고 있고 이거는 4학년 2학기 때 평가론 시간에도 꼭 다루는 용어고 여러분들도 한 번 정도는 쓱 지나가긴 했는데 다음 학기가 되면 좀 더 자세히 다룰 거예요. 그 부분 얘기해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중교사가 언급한 그 다음에 교내 장학의 유형은 뭐냐 그 다음에 그 활성화 방안은 뭐냐 요새 교내 장학하면 뭐 아까 들으니까 콘서트 장학이라는 용어를 많이 알고 있던데 그런 용어를 해서 써주면 됩니다. 그럼 여기 달랑 4개가 완성이 됐어요. 마찬가지로 4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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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점 아까 20년도나 17년도에 나왔던 그런 거 거의 패턴이 똑같고 거의 바꿔끼는 갈아낀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것들이 다 교직 논술을 내는 사람들이 전공이 4명, 5명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첫 번째는 어떤 전공자가 들어갔을 것 같아요? 교육과정. 네, 교육과정 전공자가 들어갔을 거고요. 두 번째는 교육 방법이나 교육 심리 이런 전공자고 세 번째는 교육 평가 한 사람이고 네 번째는 교육행정. 행정 전공하신 분들.
그러니까 요 누가 들어가냐에 따라서 요 파트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교정률이 힘들다고 하죠. 영역이 매우 넓은데 하나씩 들어가는 거고 결국 그거를 잘 연결을 시키느냐. 그게 뭐랑 관련되냐면 여기에 주어진 주제와 잘 연계를 시키는 거예요. 요 주제에 대한 거는 우리 문항에 나오게 되죠. 학생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하는 교육. 그럼 학생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쉽게 얘기하면 교육과정을 잘 구성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평가도 잘해야 되고 장학도 잘해야 되고 하나 빼먹었네요. 뭐 있습니까? PBL은 교육 방법, 심리를 잘 다뤄야 된다라는 걸 잘 연습시키면 되겠죠. 그렇게 하면 연결이 되는 부분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배점, 지금 얘기한 부분입니다. 배점을 보면 논술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서로는, 본론은, 그래서 본론 1, 2, 3, 4 나와 있겠죠? 결론은 이렇게 써주면 되는 겁니다. 네. 이거 받았죠? 프린트입니다. 이거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이거 답안지 2021학년입니다. 여러분들이 받는 거랑 똑같아요. 물론 여러분들이 받는 거는 약간 노랗고 이거보다 큰 B4 크기지만 A4 크기로 출력했을 때는 됐습니다. 열심히 이거 표로 만들어서 다 친 거예요. 네, 저는 매년 써요. 여기다가 지금 여기 21인데 내년도에는 22로만 바꾸면 돼요. 그래서 매년 똑같은 걸 주게 됩니다. 이게 여러분들한테 파일로 제공이 됐을 때 파일을 여러분들도 가지고 있으면 좋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다 보면 알지만 여기 있지만 다 표로 열심히 만든 겁니다. 중요한 건 내가 만들지 않고 2016년도 조교 선생님이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했더니 그 다음날 이게 딱 와 있는 거예요. 굉장히 고맙죠. 2016년도 혹시 기억날지 모르겠습니다. 김광식 조교님이라고 여러분 선배입니다. 공부학번이었는데 굉장히 고마운 마음 가져도 돼요. 저도 지금도 고마운 마음 소개를 할 정도입니다. 그 사람 한 사람의 꽤 수고가 여러분들 도움을 주게 됩니다. 여기에 보면 써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을 특히 잘 여러분들 체크해서 보내줘야 됩니다. 교육학 답안지에 쪽번호가 1이다 2다를 표시하는 칸이 있어요. 여기 이 부분. 여기에 앞면은 1이라고 쓰고요. 뒷면은 여기에 2라고 표시해 주게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구분이 되고 여러분들 나한테 보낼 때도 적어도 2페이지는 써야 돼요. 1페이지만 쓰지 말고 2페이지 쓸 때 1면 2면을 별도로 해서 보내줘야 되기 때문에 구분해 줍니다. 자, 좀 이따가 시작하면 여러분들이 쭉 쓰기 시작하겠죠? 중요한 거 제가 2학년 1학기 때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꼭 했던 거 혹시 이런 표 기억나나요? 이런 거? 네, 들여쓰기 꼭 해줄 수 있도록 달라. 들여쓰기 되게 어렵지 않아요. 아까 얘기했지만 들여쓰기 몇 번 해주면 돼요? 쉽게 얘기해서 6번 해주면 돼요. 6번 해준다고 생각해주면 돼요. 달라하기 때 바꿀 필요가 없어. 내용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그러면 아까 얘기했죠? 자, 여기에 붉은 글씨가 몇 개, 여기 점선이 딱 있는데 몇 개가 되는 거죠? 하나, 둘, 셋, 넷, 5개. 그렇죠? 5개면 적어도 어디까지는 가야 된다? 여기까지는 가야 되겠죠? 최소. 근데 여기까지 쓰면 조금 모자랄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 답안지를 쓴 거 보니까 제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누구 들어갔던 사람이 옆에서 채점하는 걸 봤더니 들었더니 어떻게 되냐? 보통 여기 정도까지는 거의 써있더래요. 보통. 그러니까 8개 정도. 8개 정도가 써있더래요. 그럼 8개 정도를 어떻게 계산할지 여러분들 좀 됩니다. 오늘은 첫 실습 1이기 때문에 8개 하면 채우기가 쉽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꾸 그거 연습해주면 좋아요. 그러면 보통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5줄이 서론이 들어요. 서론. 그러면 결론도 어떻게 되겠어요? 5줄이겠죠. 그렇죠? 그러면 결론도 5줄이면 8개 칸. 그러면 몇 칸이 남는 거예요? 아까 8개 중에 6개가 남죠. 6개 정도. 8칸 정도 쓰면 좋으니까 요 굵은 점선이 아닌 실선이 있는 거로 그럼 6개다. 그럼 6개 아까 10점 6개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 반 정도죠. 그러면 7줄. 여기 줄수로 보면 이게 몇 줄이에요? 하나, 둘, 셋, 넷, 5개잖아요. 7줄, 8줄을 한 단락이라고 본론 단락이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근데 그렇게 구성해서 써주면 돼요. 물론 너무 쓸 거 없는데 주저주저에 쓸 필요는 없어요. 아까 한 가지 써야겠으면 한 가지가 들어갔냐면 안 되는지 그거에 근거가 뭐 명확히 있느냐를 좀 덜 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작성해주는 연습해주면 좋습니다. 여기까지 끝까지 갈 필요까지는 없어요. 시간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교정노트를 쓰는 시간이 딱 문제집 받아서 쓰는 시간이 딱 60분이거든요. 60분 동안인데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가르칠 때 50분 동안 다 써라. 10분 동안은 검토해라. 아까 그 2점짜리 있었잖아요. 그래서 명쾌하게 글쓰기에서 검토해야 되고 단락이 잘못됐으면 우리 기호 있잖아요. 이런 것들 이런 기호라든지 단락 혹시 잘못된 단락 기호라든지 아니면 뭐 띄어쓰기라든지 붙여쓰기라든지 기호를 써서 고쳐도 얼마든지 활용이거든요. 여기 채점 보시는 분들이
국어과라든지 문수를 하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요 기호 쓰는 건 당연히 인정이고 거기 틀린 게 있으면 이렇게 두 줄 긋고 틀림이 아니라 또 틀리고 다른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써주면 되니까 그거 검토할 시간이 최소 5분 6분 걸리게 됩니다. 그거에 1, 2점을 작업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50분 동안 쓰는 연습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자, 후속 작업입니다. 어떻게 하느냐? 지금부터 이 부분을 잘 읽어주면 되겠습니다. 다 썼습니다. 네, 제가 지금부터 조금 이따가 이거 끝나고 나면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할 거예요. 그럼 시작하게 되면 그 기간에 시간을 여러분들이 재서 몇 분이냐 쓰라고 하는데 여기다가 제가 오늘은 조금 알겠습니다. 자, 60분인데 오늘은 조금 시간이 걸리고 준비하는 시간이 있을 것 같아서 최대 80분까지 주겠습니다. 80분. 오늘은 지금부터 조금 이따 이 후속 작업 설명하고 나서 지금부터 글을 쓰겠습니다 라고 하는 시간이면 80분이고 80분 내에 어디에 올려야 되느냐입니다. 그걸 여러분들 한 작업 다음에 해야 되는 일입니다. 이겁니다. 작성한 파일 이쪽으로 스캔해서 사이버 캔버스. 스캔이 아니면 휴대전화로 찍을 수도 있죠. 그때는 스캔도 할 수 있죠. 최대한 선명하게 찍어서 올리게 됩니다. 근데 사진을 찍게 되면 단점이 하나 있어요. 용량이 굉장히 클 수도 있어요. 사진 파일 자체가. 왜냐면 용량이 크면 사이버 캠퍼스가 지금 서버를 증설하긴 했는데 여러분들 알죠? 아마 잘 못 올라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글은 올라가는데 뭐 사진 용량 이런 거 큰 거는 못 올리게 돼서 혹시 사이버 캠퍼스가 잘 안 될 수 있어요. 그럴 때는 메일이나 톡으로 보내주면 되겠습니다. 실시간입니다. 실시간. 오늘 중에 보내드립니다. 자, 그러면 파일명은 학번 다시 이름 다시 1이에요. 1은 1쪽이에요. 학번 다시 이름 2는 2쪽을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럼 각자 이름도 두 개가 올라오겠죠. 두 쪽이 올라올 겁니다. 두 쪽에서 제출합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여러분들 주의할 점은 아까 얘기했지만 이거는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제출한 거 사연 일주로 후속 강의에 활용을 할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최대한 잘 보이게 해줘야 돼요. 예전 같으면 실제로 오프라인에서 강의하게 되면 이거를 복사해서 실제로 거기서 나눠주고 그 자리에서 하게 되는데 지금은 그걸 못하기 때문에 사진에 선명하게 최대한 잘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그래서 아까 연필로 쓰지 말라는 게 원래 시험장에서는 연필로 쓰면 안 되고 연필로 쓰게 되면 사진 같은 거 찍었을 때 흐릿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일까도 잘 고민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원본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거 작성한 원본은 대면 강의가 이루어지게 되면 여러분들이 제출을 해줘야 됩니다. 저희가 보관하고 다시 한번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할게요. 그렇죠? 그렇게 됩니다. 자, 쓸 준비 다 됐나요? 준비 다 됐나요? 네. 그러면 다 쓰고 나서 굉장히 머리 아프면 하면서 이것도 한번 읽어주세요. 여러분들 시원하기입니다. 삶의 의미를 옛날 시를 읽어줬는데 시를 잘 못 읽어줘서 여러분들 본 적이 있을 테지만 한 번 정도 이걸 한번 볼 수 있도록 합니다. 자, 내가 만일 뭐 틀린 거 없나요? 내가 만일 그렇죠. 만일 내가입니다. 내가 만일 열심히 써야 되는데 농담하면 안 되고 우리 사진 이거 카메라 찍는 사람들 묻습니다. 오랜만에 조크. 자, 지금부터 쓸 준비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아까 꺼내줬던 문제지 있었죠? 문제지. 잘 모르겠으면 이 PPT 화면에도 거의 똑같이 나와 있으니까 그거 보고 해도 되고요. 아니면 출력해놓은 거 있으면 훨씬 더 편하고 보면서 하게 되겠죠? 되죠? 그다음 답안지 준비됐죠? 그다음에 필기구, 네, 화이트까지는 필요 없습니다. 한다고 생각하고 자, 지금부터 쓰기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과제 제출할 때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주에 우리 사무평가 안내할 때 만나도록 할게요. 자, 열심히 쓰기 바랍니다.